2017년 여름, 남반구의 뉴질랜드는 한겨울이었습니다. 카드로나 스키장의 하프파이프 위로 차가운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고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선수들의 함성과 보드가 얼음을 긁는 소리가 뒤섞여 하나의 교향곡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소음 속에서 벤치 한 구석에 9살 꼬마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최가온. 한국에서 코치와 단둘이 전지훈련을 온 소녀였습니다. 가족은 없었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언어, 낯선 하늘 아래에서 아이는 두 손으로 무릎을 감싼 채 슬로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과 동경이 반반씩 섞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소녀가 다가왔습니다. 17살. 이듬해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 중이던 미국 국가대표 클로이 김. 안녕. 이름이 뭐야? 한국말이 서툴렀지만 클로이는 어떻게든 한국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9살 꼬마의 눈이 접시만큼 커졌습니다. 자기가 유튜브로 수백 건 돌려봤던 바로 그 선수가 눈앞에서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었으니까요. 최가온이요. 수줍은 목소리. 클로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가온? 예쁜 이름이다. 나랑 사진 찍을래? 그날 찍힌 한 장의 사진. 세계 정상급 선수 옆에 선 앙증맞은 꼬마. 그 사진 속에서 가온의 눈빛은 평생 간직할 보물을 얻은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 작은 손을 내민 순간이 9년 뒤 올림픽 역사를 다시 쓰게 될 서사의 첫 페이지였다는 것을. 클로이 김의 아버지 김종진 씨는 1982년 22살의 나이에 한국을 떠났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찾아 미국 땅을 밟은 이민자. 그가 딸에게 처음 스노보드를 태운 건 클로이가 4살 때였습니다. 이베이에서 중고보드를 사서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재능이 있었습니다. 7살 때부터 대회에서 우승하기 시작했고 김종진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의 꿈을 끝까지 밀어주겠다고.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LA의 집에서 매머드 마운틴 스키장까지 편도 523km, 왕복 10시간이 넘는 거리를 매주 오갔습니다. 새벽 4시에 출발해서 클로이가 차 안에서 잠든 사이 운전대를 잡고 훈련시키고 밤늦게 돌아오는 생활. 다니던 회사도 그만뒀습니다. 미쳤다는 소리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스노보드로 뭘 하겠냐. 차라리 공부를 시켜라. 이민자 사회의 시선은 칼날 같았습니다. 그리고 태평양 건너편 한국에서도 똑같은 고집을 부리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최가온의 아버지 최인영 씨. 한국에는 제대로 된 하프파이프 시설이 없었습니다. 해외 전지훈련 비용은 천문학적이었고 주변의 시선은 더 따가웠습니다. 여자애한테 무슨 스노보드냐. 그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돌아온 뒤 몇 달, 김종진 씨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질랜드에서 만났던 최가온 아버지입니다. 목소리에서 긴장이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건 전화 같았습니다. 가온의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아이를 어떻게 키우셨는지 조언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김종진 씨는 그 심정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자신이 걸어온 바로 그 길이었으니까요. 그는 단 하나의 조언만 남겼습니다. 기본기를 완벽하게 만들어 주세요. 화려한 기술은 나중 문제입니다. 기초가 탄탄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날 이후 이민자 아버지와 한국 아버지는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수시로 연락했습니다. 훈련 방법, 멘탈 관리, 대회 준비. 두 사람의 꿈은 같았습니다. 딸을 세계 최고로 만들겠다는 것.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꿈이 언젠가 서로 부딪히게 될 줄은. 2018년 평창 올림픽. 클로이 김은 17살의 나이로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종목 최연소 올림픽 챔피언. 시상대 위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바라보던 순간 김종진 씨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태어난 나라와 내가 선택한 나라. 그 두 개의 깃발 아래에서 딸이 세계 정상에 섰습니다. 그 무렵 가온은 겨우 10살이었습니다. 최인영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가온이가 평창에서 클로이 선수 경기를 보고 펑펑 울었대요. 자기도 저렇게 되고 싶다고요. 김종진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열심히 시키세요. 언젠가 클로이 상대로 붙을 날이 올지도 모르잖아요. 농담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세상이 멈췄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덮쳤고 가온의 아버지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종진 씨, 큰일 났습니다. 가온이가 일본에서 훈련받기로 했는데 입국이 막혔어요. 한국에는 시설이 없고 이대로 가다간 1년을 통째로 날릴 판입니다. 운동선수에게 1년은 치명적인 시간입니다. 특히 성장기 선수에게는요. 김종진 씨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미국은 어때요? 지금 미국은 입국이 가능하거든요. 클로이 코치인 벤 위스너한테 얘기해 볼게요. 며칠 뒤 벤 코치에게 12살 가온의 훈련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하프파이프에서 날아오르는 작은 몸. 벤이 영상을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존, 이 아이 몇 살이라고 했어요? 12살이요. 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초급반 거칠 필요 없어요. 바로 엘리트 팀으로 데려오세요. 그렇게 가온은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코로나가 만든 우연히 아이의 운명을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가온은 클로이와 같은 코치 밑에서 같은 슬로프에서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메머드 마운틴에서 가온과 클로이가 함께 훈련하는 모습을 처음 본 날, 김종진 씨는 묘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마치 시간여행을 한 것 같았습니다. 12살 가온이 하프파이프 위에서 날아오르는 모습이 어린 시절 클로이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작은 체구, 두려움 없는 눈빛, 그리고 착지 후 환하게 웃는 표정까지. 어느 날 훈련을 마치고 클로이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가온이를 보면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마치 거울로 나와 우리 가족을 보는 것 같아요. 가온이 아빠도 아빠처럼 모든 걸 바쳐서 딸을 밀어주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두 가족은 거울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출발했지만 같은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2023년 1월 미국 아스펜 세계 최고 권위의 익스트림 스포츠 대회 엑스게임. 가온에게는 생애 첫 프로 무대였습니다. 14살 세계 정상급 선수들 사이에 끼어든 꼬마. 솔직히 김종진 씨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14살짜리가 이 무대에서 뭘 할 수 있겠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가온이 우승한 겁니다. 프로 데뷔전에서 금메달을. 엑스게임 여자 하프파이프 최연소 우승 기록까지 갈아치우면서 그 기록의 이전 보유자가 누구였냐고요? 클로이 김이었습니다. 클로이가 14살 9달에 세운 기록을 가온이 14살 2달에 깨버린 겁니다. 그날 밤 클로이가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습니다. 김종진 씨는 그 글을 읽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애는 이제 더 이상 꼬마가 아니에요. 거의 10년을 알고 지냈는데 이제 큰일을 해내고 있네요. 마치 자랑스러운 엄마가 된 기분이에요. 스노보드의 미래는 좋은 손에 맡겨졌어요. 클로이다운 반응이었습니다. 자기 기록을 깬 후배를 질투하는 대신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것. 하지만 아버지로서 김종진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가온의 성장이 자랑스러우면서도 이 아이가 언젠가 클로이의 진짜 라이벌이 될 거라는 직감. 그리고 그 순간이 생각보다 빨리 올 것 같다는 불안감.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가온은 2024-2025 시즌 월드컵에서 3번이나 우승하며 무섭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더 이상 꼬마가 아니었습니다. 클로이의 진짜 라이벌이 된 겁니다. 2026년 2월 이탈리아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클로이에게는 역사를 쓸 기회였습니다.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사상 최초의 올림픽 3연패. 2018년 평창, 2022년 베이징에 이어 3번째 금메달을 따면 전설 중에 전설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클로이의 몸은 만신창이었습니다. 올림픽 한 달 전 스위스 훈련 중 왼쪽 어깨가 탈구되는 중상. 의사는 수술을 권했지만 클로이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올림픽 끝나고 할게요. 지금은 안 돼요.
가온도 밀라노에 왔습니다. 한국 대표로 17살 생애 첫 올림픽 예선 전날 두 가족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가온의 아버지가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종진 씨, 내일부터는 우리가 적이 되는 거네요. 김종진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경기장에서만 그렇죠. 내려오면 여전히 가족 같은 사이예요. 그날 밤, 클로이가 가온에게 다가가 뭔가를 속삭이는 게 보였습니다. 나중에 물어봤더니 클로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온이한테 사랑한다고 했어요. 큰 무대에서 활약하는 모습이 멋지다고. 그리고 내일은 최선을 다하자고요. 결선을 하루 앞둔 밤, 클로이가 아버지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조용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빠, 나 내일 잘할 수 있겠죠? 25살 딸이 9살 때처럼 물었습니다. 김종진 씨가 딸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넌 이미 2번이나 해냈잖아. 3번째라고 못할 이유 없어.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2026년 2월 12일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 결선 당일 하늘에서 눈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프파이프 경기에서 눈은 변수 그 자체입니다. 시야를 가리고 착지를 불안하게 만들고 선수의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12명의 결선 진출자 사이로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결선 방식은 3번의 시기 중 가장 높은 점수로 순위를 매기는 것. 단 한 번만 완벽하게 해내면 됩니다. 하지만 그 단 한 번이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 이 종목을 수십 년간 지켜본 사람들은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1차 시기, 클로이가 먼저 나섰습니다. 어깨 보조기를 착용한 채 부상의 고통을 삼키며 하프파이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연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공중을 가르는 회전, 흔들림 없는 착지, 88점. 선두로 치고 나갔습니다. 여전히 여제는 여제였습니다. 그리고 가온의 차례가 왔습니다. 가온이 하프파이프 위로 떨어져 내려갔습니다. 첫 번째 점프, 깔끔하게 성공.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두 번째 점프에서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착지하는 순간 보드가 하프파이프의 가장자리, 입에 걸렸습니다. 가온의 몸이 공중으로 튕겨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얼음처럼 단단한 슬로프 위로 머리부터 떨어졌습니다. 경기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가온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이 슬로프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들것이 준비됐습니다. 관중석에서는 비명 섞인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클로이는 손으로 입을 막은 채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몇 분이 몇 시간처럼 흘렀습니다. 가온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의료진의 부축을 받으며 슬로프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다리를 절고 있었고 왼손에는 검은색 보호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1차 시기 점수 10점. 12명 중 10위. 그때 클로이가 코칭 스태프 사이를 뚫고 가온에게 달려갔습니다.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온의 어깨를 잡고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잊어버려. 너는 할 수 있어. 그 한마디가 가온의 흔들리는 눈동자에 닻을 내렸습니다. 2차 시기를 앞두고 전광판에 세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DNS, Did Not Start. 기권. 가온의 이름 옆에 찍힌 그 세 글자. 관중들이 탄식했습니다. 당연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2번이나 추락한 선수가 다시 뛰어내린다. 무모를 넘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김종진 씨도 솔직히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가온이 기권하면 클로이의 3연패가 거의 확정되니까요. 아버지로서의 본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광판에서 DNS 표시가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가온이 다시 출발점에 서 있었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로 클로이가 중얼거렸습니다. 가온이 미쳤어. 저러다 진짜 크게 다쳐. 가온이 하프파이프로 뛰어들었습니다. 첫 번째 점프, 착지하는 순간 또다시 넘어졌습니다. 2차 시기까지 마치고 순위판이 올라왔습니다. 클로이 88점 1위, 가온 10점 11위. 사실상 경기는 끝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마지막 3차 시기가 남았지만 2번이나 넘어진 선수가 갑자기 80점을 넘는 연기를 펼친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가온이 또다시 출발점에 섰습니다. 절뚝거리면서 왼손 보호대를 한 채로 눈발은 더 거세졌습니다. 악조건 중의 악조건. 12명의 결선 진출자 중 1차 시기에서 제대로 연기를 마친 선수가 5명뿐이었을 정도로 잔혹한 날씨였습니다. 가온에게는 모든 것이 불리했습니다. 부상, 날씨, 그리고 2번의 실패가 갉아먹은 멘탈. 하지만 가온의 머릿속에서 어떤 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할 수 있어. 너는 가야 해. 이것은 7살 때부터 꿈꿔온 올림픽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밀어준 무대였습니다. 뉴질랜드에서 클로이 언니가 처음 손을 내밀어준 날부터 이 순간을 향해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가온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1080세 바퀴 고난도 트릭을 포기했습니다. 화려함 대신 안정성, 완벽함 대신 확실함,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기술들로만 구성을 짰습니다. 넘어지더라도 끝까지 해보자. 이를 악물었습니다. 가온이 출발했습니다. 하프파이프 안으로 떨어져 내려가는 작은 몸. 경기장의 수만 명이 숨을 멈추고 지켜봤습니다. 첫 번째 점프. 스위치 1000점 깔끔하게 착지. 두 번째 점프. 캡 720도 회전. 흔들림 없이 내려왔습니다. 경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2번이나 넘어졌던 선수가 완벽한 연기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모두의 눈이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점프. 프론트 사이드 900점 성공. 네 번째. 백사이드 900점 착지 완벽. 다섯 번째. 프론트 사이드 720점 높은 에어 다양한 그랩 완벽한 착지. 5번의 공중 동작을 모두 성공시킨 가온이 슬로프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점수판을 바라봤습니다. 90.25점. 경기장이 폭발했습니다. 결선 진출자 중 유일한 90점대. 그 순간까지 1위였던 클로이 김의 88점을 단숨에 넘어선 겁니다. 가온이 무너지듯 눈 위에 엎드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고통과 간절함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클로이의 3차 시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90.25점을 넘기면 클로이가 역전하는 겁니다. 3연패의 꿈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클로이가 출발점에 섰습니다. 26세. 어깨에 부상을 안고 눈발을 맞으며 올림픽 역사를 위해 마지막 한 번을 던져야 하는 순간 하프파이프로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점프 성공. 두 번째 점프 무난하게 넘겼습니다. 세 번째 점프 캡 더블, 코크 1080점, 클로이의 시그니처 기술. 공중에서 회전하는 클로이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착지하는 순간 균형을 잃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경기가 끝났습니다. 클로이의 3연패는 무산됐고 최가온이 금메달을 확정지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가온. 한국 설상 종목 역사상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 올림픽 스노보드 역대 최연소 금메달리스트. 김종진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쁜 건지 슬픈 건지 감정을 정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라이벌 구도를 기대했습니다. 올림픽 3연패가 좌절된 클로이 김의 분노를 예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꿈이 17세 한국 소녀의 손에 산산조각 났으니 당연히 분하고 억울할 거라고요. 하지만 그날 벌어진 장면은 전 세계가 예상한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가온의 우승이 확정되는 순간 클로이는 코칭 스태프 사이를 뚫고 달려갔습니다. 아직 눈 위에 엎드려 울고 있는 가온에게로 가온을 일으켜 세우더니 꼭 껴안았습니다. 가온이 클로이의 품에서 언니를 연발하며 더 크게 울었습니다. 클로이는 가온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축하해, 가온아.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질투도 아쉬움도 아닌 진심 어린 축하. 시상식이 시작됐습니다. 금메달의 가온, 은메달의 클로이가 나란히 시상대에 섰습니다. 그때 클로이가 가온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목도리를 살짝 내려줬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가온의 얼굴이 더 잘 보이도록, 그리고 가온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 친구를 봐라. 대단하지 않냐?
그 장면이 전 세계로 생중계됐습니다. 기자회견장. 클로이가 말했습니다. 가온이는 마이 베이비예요. 아주 어릴 때부터 봐왔고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열심히 하는 선수예요. 9살 때부터 저보다 먼저 나와서 연습했거든요. 잠시 멈추더니 눈시울을 붉히며 이어갔습니다. 저도 17살에 첫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가온이가 지금 어떤 기분인지 압니다. 이것도 스포츠의 일부입니다. 다음 세대에 바통을 넘겨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 가온이 아닌 다른 선수와 시상대에 서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가온이가 자랑스럽고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됩니다. 기자회견이 끝날 무렵 클로이가 먼저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가온이 한마디 건넸습니다. 언니, 안녕히 가세요. 클로이가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축하해. 짧은 두 마디. 하지만 그 장면 하나가 그날의 모든 것을 말해줬습니다. 가온은 인터뷰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솔직히 어디 하나 부러진 줄 알았어요.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서 여기서 그만해야 하나 생각했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올라갔냐고. 머릿속에서 할 수 있어. 너는 가야 해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건 7살 때부터 꿈꿔온 올림픽이잖아요. 넘어지더라도 끝까지 해보자고 이를 악물었어요. 클로이와의 관계를 묻자 가온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연히 제가 1등을 하고 싶었지만 저도 모르게 클로이 언니를 응원하고 있더라고요. 클로이 언니는 제가 어릴 때부터 존경해오던 선수예요. 시합에서 다쳤을 때도 많이 위로해 주셨고 이긴 것도 기쁘지만 둘이 함께 경기에 나와서 더 기쁜 것 같아요. 가온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경기 끝나고 언니가 나 이제 은퇴한다면서 무척 좋아하더라고요. 진짜인 것 같았어요. 그날 밤 김종진 씨는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9년 전 뉴질랜드에서 찍은 사진. 17살 클로이 옆에 39살 가온. 그 작은 아이가 올림픽 챔피언이 됐습니다. 한국 스키 역사상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 김종진 씨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작은 친절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한 나라의 역사를 바꿨어. 스포츠가 우리에게 남기는 진짜 유산은 금메달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주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 클로이가 가온에게 그랬던 것처럼 가온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해주겠죠. 전 세계 SNS에서 그날 가장 많이 공유된 장면은 점수표가 아니었습니다. 두 선수가 서로를 껴안던 그 순간, 시상대에서 나란히 웃던 그 얼굴, 한국계 미국인 클로이 김과 한국의 최가온. 다른 국기를 달았지만 같은 뿌리를 가진 두 사람. 스노보드라는 하나의 길 위에서 그들은 경쟁자가 아니라 서로를 완성시켜준 동반자였습니다. 2번 넘어지고도 일어난 17세의 소녀. 3연패가 좌절되고도 환하게 웃어준 26세의 전설. 금메달은 목에 걸리지만 품격은 가슴에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 메달보다 더 값진 장면을 보았습니다. 언니, 안녕히 가세요. 축하해. 9년 전 뉴질랜드에서 클로이가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았더라면 이 모든 이야기는 시작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이 밀라노에서 세계가 목격한 기적입니다. 눈 위에서는 라이벌이었지만 마음만은 가족이었습니다. 금메달은 한 명의 목에 걸렸지만 눈 위에서는 두 개의 심장이 함께 뛰고 있었습니다.